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번 섹션에서 진행을 맡았어요. 근데 사실 여기 우리 김장근 아나운서님이 계시는데 네가 왜 진행을 맡냐라고 뭐 의문을 좀 가지시겠지만 오늘 조금 이 남성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에 앞서서 네, 제가 이렇게 좀 작게 진행을 맡았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세 분 모셨거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좀 일과 또 육아를 같이 병행하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제 눈에는 다들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 고충이 좀 많으신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사실 요즘 그 일과 육아를 병행을 하면서 저희 사회 속에서 좀 남성분들의 또 역할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분의 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고 행복한 아이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서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나운서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전 아나운서입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양한 곳에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방송인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가수 VOS라는 그룹에서의 보컬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6남매의 아빠로 활동 중인. 네. 그래서 뭐 가요계에서 1등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가요계가 아니라 연예계 통틀어서 다둥이로 1등을 하고 있는 VOS의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질문에 앞서서 사실 우리 김정근 아나운서님하고 박지연 씨 이제 표정만 봐도 사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사실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요즘 우리 김정근 아나운서님께서는 사실 육아의 대디로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사실 육아 대디라는 말이 좀 부끄럽습니다. 워낙 옆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사실 육아 대디 뭐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사실 저는 이제 부모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인 것 같아요. 이제 딸 9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마 방송에서 제가 이제 아이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막 안쓰럽다는 분들도 계셨고, 와 정말 힘들게 지낸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어린 아기와 함께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두 가지가 환경이 낯설게 바뀌었다는 그쵸, 것, 네. 그리고 내 자존감이 정말 낮아졌다는 것,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매일 저녁 생방송을 하던 삶에서 갑자기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고 네. 집에 나 혼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뭔가 낯선 존재인 50일밖에 안 된 너무 작고 예민하고 계속 우는 아이와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서툰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차장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아이와 단둘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지금 해야 될 게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에 한동안 좀 힘들었던 네. 그런 봄날을 보냈는데 지금 많이 좀 익숙해져서 지금은 네. 아이와 목욕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저기 우리 김정관 아나운서님은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뵀는데 사실 결혼하실 때 이지혜 아나운서님하고 그 결혼 네네. 생활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뵀었어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사실 얼굴이 살짝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아니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또 잘 나가시고 훈남에 인기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네. 육아를 하신 뒤부터 약간 좀 얼굴이 최근에도 좀- 괜찮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금 속으로 육아가 힘들긴 힘들구나 이런 네. 생각을 사실 약간 잠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육아를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일도 하고 육아하시는 네.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뭐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있지만 모든 워킹 맘들은 진짜 위대하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네.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한 몇 달을 지내면서 느꼈어요. 네. 아이는 세상도 모든 게 낯선데 특히 뭐 엄마가 아니라 아빠는 아이가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그 낯섦과 낯섦이 만났을 때는 네. 정말 소위 말하는 멘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쵸, 네. 뭐 잠도 잘 못 자고 몇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척해지고 네. 모습도 많이 좀
망가지게 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또 행복이 많이 자라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아니 솔직히 두 분 죄송합니다. 여기 묻는 김에 네. 그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이재 아나운서님하고 둘이 지내실 때하고 네. 지금하고 어떤 게 많이 좀 차이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둘이 저희는 이제 5년 동안 신혼 생활을 즐기다가 네네. 이제 7년째 아기를 낳는데 둘이 5년 동안 지낼 때는 뭐 둘이 영화를 보고 싶다거나 네. 뭐 맛있는 걸 먹고 싶다거나 어딜 놀러 가고 싶을 때 뭐 전혀 거리낌 그렇죠. 없이 시간만 나면 네. 그냥 뭐 영화 보고 뭐 했는데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던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들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가 그렇죠.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이가 한 번씩 웃어주고 그리고 네. 이제 아빠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저 멀리서 웃으면서 귀여우기도 하고 아이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요즘에 더 많이 느끼고 아, 있어요. 힘들지만 이 아이가 우리한테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을 네. 갈수록 더 많이 하는 것 아, 같아요. 그리고 그 고통이 그 아이의 그 웃음 속에서 잊혀지나요? 그러니까요. 그 굉장히 좀 힘든 순간이 많은데 아이가 네. 한 번씩 웃어줄 때마다 그리고 네. 품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네.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막 이렇게 씻겨나가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자기 합리화를 좀 하는 거죠. 이제 자기 아, 합리화를 그렇죠. 하면서 네. 아, 이쯤에서 우리 박지원 씨가 저희 프로다운 모습으로 눈빛으로 이렇게 네. 김정은 씨를 쳐다보고 있는데 뭐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많이 힘드실 때예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왜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다니면 그때가 제일 힘들대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올라가면서 적응하면서 이제 또 그런 실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때가 힘들 때고요. 조금 더 참으시면은 이제 점점 실력이 느시면서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굉장히 고수들이 저 동작 저 스매싱은 어떻게 하지? 그들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늘 하던 네, 거니까 네, 하는 맞아요. 어떤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저는 아니 아까 근데 네.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우리 박지현 씨가 다둥이 아빠라는 건 좀 알고 계시죠? 혹시 몇 명의 자녀를 두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알고 계신 분? 몇 명? 6. 좀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3남 2녀 키우고 있고 이제 6째 딸이 이제 곧 있으면 태어나는 상황이고요. 네. 존경스럽습니다, 진짜로. 네. 이제 막내가 존경해. 막내가 곧 있으면 1월 달에 태어난다고 해요. 지금 뭐 6명의 아빠를 둔 가장이신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우리 박지현 씨가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거 어떤 얘기예요? 뭐 잘못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딱 전화가 왔죠. 그 삼남 삼녀 아버지 되시죠. 딱 이거 오, 전화. 야. 성대모사를 또 아, 그사이 이거 성대모사 하신 깜짝 거예요? 놀랐습니다. 예. 대기실에서 이런 모습 안 보여주셨거든요. 야. 딱 전화를 하셔서 이제 거의 덕담 위주로 하셨고 네. 이 시대의 어떤 그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그 따뜻한 걱정을 많이 느꼈고요. 그게 진심 어린 걱정이라는 게 와 닿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에게 이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귀감이 돼달라 하셨는데 또 나라에 원하는 게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원하는 게 많지만 또 뭘 정확히 원한다라고 말하기는 또 제가 조금 부끄러워서 그건 또 건방진 것 같아서 그냥 뭐 잘 되실 일 있으실 테고 잘 안 되실 일 있겠지만 잘 국정 운영해 주시면 또 저희는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굉장히 얘기의 포인트의 어떤 그 우리 대통령님의 마음은 국민들이 정말로 자기는 열심히 할 테니 인식 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박지현 씨가 그런 인식 변화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말씀의 요지였던 것 같아요. 네. 아, 부럽다. 우리 김정은 아나운서님도 어떻게 6명에 도전하셔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통화 한번 해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6을 낳으면은 50대까지 애를 낳아야 돼요. 너무 좀 심하잖아요. 그거는. 예. 네. 제가 지금 요즘에 상상하고 있는 게 네. 지금 딸 아이와 딱 40살 차이가 나요. 아 지금요? 네, 딸 아이와 40살 차이가 나는데 딸이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 제가 환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네. 딸이 이제 20살 됐을 때 머리 희끗희끗한 이제 환갑 어른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뭔가 이렇게 카페에서 딸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네. 요즘에 뭐 남자친구 누가 괜찮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 2시간 동안 수다 떨 수 있는 멋지다. 아빠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는데 6은 저한테 좀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예.
아니 우리 박지한 씨는 사실 이렇게 6명의 자녀를 지금 어쨌든 두고 계신데 어떤 점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뭐 대단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아이 키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뭐 아내도 뭐 저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이제 둘 다 첫사랑인데 네. 평범한 그 대전의 학생이었고 저 대전 사람이고 뭐 이렇게 특별한 거 대단한 거 없고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그 아이들을 키운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 아이 5 그리고 아내 저는 6명과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6명과 사랑을 하는 거니까 더 집에 들어가고 싶고 더 집에서 즐거울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이 되는 거죠. 네, 지현 씨 네.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그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체력도 그래요. 그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연예인들에게 다이어트를 잘하는 게 너는 연예인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명분이 되니까 다이어트가 쉽지.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부러워하시잖아요. 저한테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내가 건강해야 되는 명분이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게 재밌고 네. 운동해야 되는 목적이 명확하니까 네. 내가 나이가 정말 70이 됐고 한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다 자랐을 때 삶을 나하고 나누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겠다는 욕심이 나는 거죠. 좋은 건 많이 드세요? 뭐 먹기도 많이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저는 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홈 트레이닝 위주로 하는데 그 집에 웬만한 기구가 다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는 기구는 다 있고요. 뭐 노래방, 네. 뭐 농구대, 모든 걸 집에서. 예, 게임기, 아, 뭐 탁구대, 네. 그리고 제가 운동하는 모든 기구들 다. 그래서 네.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틈틈이. 그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 왔다 갔다 운동하는데 1시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집에서 바로 엎드려서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운동을 하는 편이죠. 네. 네,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아까 그 대기실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위안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박지원 씨는 아빠가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자상하고 뭔가 사랑을 많이 주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처음에 아이랑 같이 있었을 때 네. 사실 아이가 좀 낯설고 그러니까 때로는 귀찮고 네. 때로는 왜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뭐 그런 약간 자책감도 들곤 했는데 네. 아이 둘 날 때까지 그러니까 아들 둘 날 때까지는 아이들하고 별로 안 놀아 주셨대요. 그래서 이게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나도 좀 나아질 수 있구나 이런 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아까 운동의 명분이 되듯이 이 아이들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쵸. 예. 예. 그 아이들이 저희를 더 바르게 하고 더 잘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네.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닌 아니었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키우는 느낌을 받아요. 그럼 셋 정도 네. 나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셋이 굉장히 커트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셋에서 넷을 넘어가면 딱 경지에 이르십니다. 그래요. 지금 갈 길이 이렇게 두 머네. 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 서천성 연구소장님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옆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지금 행복한 아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그곳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저는 이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아이를 주로 만나죠. 이제 제 연구소에서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좋은 엄마, 뭐 좋은 육아를 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요즘 시대에는 좀 불안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아이한테 뭐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챙겨줄 게 진짜 많습니다. 네. 뭐 영어도 꽤 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는데 인성도 바르고 그쵸. 독서도 좀 하면서 예술을 사랑할 줄 아는 또 위더른을 잘 모시는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부모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부담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제대로 육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는 마음속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도 만약에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얘기를 하면 네. 이 무거운 게 자꾸 걸리니까 빨리 내려놓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부담감이 많으면은 육아를 하면서도 빨리 육아의 짐을 내려놓고 싶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애 눈빛이 잘 안 들여다보여요. 애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뭘 느끼고 어떤 것이 기분 좋고 또 뭘 하고 싶은지를 그렇죠. 맞아요. 못 느낍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네. 행복한 아이는 뭐냐면 네. 자기를 봐주는 누군가가 있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예요.
자기 눈빛을 제대로 봐주고 너한테 진정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너라는 존재를 하나의 중요한 인물로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게 엄마만 되는 게 아니라 아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떤 부분은 어떤 누구나 그런 마음은 사실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김정은 아나운서님이고 또 박지원 씨도 그렇고 예전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던 분들이고 예. 사실 요즘 뭐 일하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해주면 됩니다. 안 해주면 사실은. 안 해주면 된다. 예, 안 해주면 돼. 그걸 다 해줄 필요가 없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걸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박지원 씨는 네. 아 이게 내 인생이다 하고 뛰어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도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이게 내 삶이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하고 지금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우리 김정은 씨는 좀 고민이에요. 방송인으로서도 해야 되는데 네. 얘도 좀 잘 키우고 싶고 아마 이 고민의 시작이 되니까 둘은 못 낳겠다. 사실 네. 대부분의 경우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해줄 거는 많지만 그걸 다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두 가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아이를 보고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함께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순간을 못 갖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마 여기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많이 계실 텐데 들어가면 이제 관리에 들어가요. 너 뭐 했어? 뭐 잘했어? 그다음 그건 어떻게 했어? 하면서 관리를 하고 챙기다 보면 네. 잘 때가 됐으니까 야 빨리빨리 씻고 자라. 이빨은 닦았어? 이빨 제대로 닦아야 돼. 아 단 거 먹으면 안 되지 지금 이러면서 이제 빨리 자라고 하면 잘 때 돼가지고 아이를 보면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얘는 이제 그냥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애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애가 못 듣습니다. 이제 못 듣는데 그래도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깨 있을 때 잠깐이라도 보고 엄마가 오늘 너 정말 보고 싶었는데 너 보고 싶었고 너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가 되게 하고 싶었다고 내가 이제 듣는 순간이 있잖아요. 물론 밖에 나오면 애 생각 거의 안 납니다. 사실 애 생각 거의 안 나는데 잠깐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잊지 말고 적어뒀다가 엄마가 오늘 너랑 이 얘기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면 얘가 볼 때는 엄마가 정말 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아이는 그 확인을 받고 싶어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박지원 씨가 이렇게 탁 천장을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나요? 저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다른 견해가 뭐냐면 네. 저는 그 아이들이 한 7살 때부터 이제 부모와의 시간을 기억을 이제 하죠. 그 전에는 좀 어리니까 또 기억을 못 할 거고. 그럼 14세쯤 되면 이제 사춘기 거의 다 오죠. 그러면 이제 부모보다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뭐 취미라든지 즐거움들 이제 찾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부모하고 살 부딪히면서 사는 시간은 한 7년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이가 하나가 됐던 둘이 됐던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에게 그 시간을 채우는 선물을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아이의 자존감이 되는 거고요.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70년, 80년 자존감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상호작용으로 나한테도 자존감이 되는 것은 아까 이제 잠깐 뭐 자존감이 나는 도대체 누군가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저한테 자존감을 주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는 명분, 내가 운동해야 되는 명분, 아 진짜요? 내가 버텨야 되는 명분, 내가 소중한 명분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서로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존재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시간은 서로 살 부대끼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놓고 볼 일도 필요하지만 놓고 좀 편안하게 부담감 없이 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부담감을 이겨내는 수준으로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거예요. 네. 더 올인해야 되지 않나. 뭐. 아니 근데 훌륭한 말씀 감사한데 우리 아까 그 김정근 아나운서께서는 자존감이 떨어지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니, 저는 네. 요 얘기에도 공감을 또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존감 부분이 좀 낮아졌던 것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서 회사를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도 나의 꿈과 나의 길에 대한 고민을 나는 더 하고 싶어서 그렇죠, 나왔는데 맞아요. 네. 나의 길과 나의 꿈은 어느덧 사라져 버리고 너무 아이가 지금 모든 걸 케어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지워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한 최근에 한 한두 달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한 아이가 반응을 보이고 웃어주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 전에 박지원 씨가 얘기한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주니까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 시기에는 아빠랑 안 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아빠가 가도 이렇게 반가워하고 현관에서 저 멀리 아빠를 보고 귀여우고, 띄워줘. 네. 그리고 내 품에 안겨서 자는 걸 좋아하고, 이 아이에게 내가 굉장히 지금 좋은 선물을 주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최근에 한두 달 동안에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 네. 느낌이 이제 아이와 만약에 대화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더 네네.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저도 시작은 약간 좀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게 시작을 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와 함께 네. 저도 좀 성장하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네. 부담감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부담감이라는 단어 없어야 되고 자존감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나 부담감이라는 단어를 안 쓸 만큼 이게 내 인생이어야 되고, 내 인생을 다른 쪽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게 부담감 없이 정말 편안하게 그냥 일상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스며들어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근데 부담감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담감이 없을 저는 수가 없죠. 네. 언제 부담감을 제일 많이 느꼈냐면, 회사 나와서 한 석 달 동안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나를 많이 불러줄 줄 알았어요, 저는. 석 달이나요? 네, 석 달 동안 네. 어디선가 나를 좀 찾고 네. 그럴 그 마음 기대를 알죠. 갖고 네. 이제 나왔는데, 네. 이제 뭐 많은 선배들이 야, 그런 시간 너무 소중하니까 아이와 보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아내는 이제 다행히 나가서 일을 하지만 저는 집에서 아이와 계속 있으면서 그래도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남자인데, 네. 내가 정말 이렇게 육아 대디로서만 나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 아이가 나를 바라볼 때, 초등학교에 만약에 가거나 아니면 네. 유치원에 갔을 때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딸아이가 우리 아빠 집에서 오늘 밥 해주셨는데요? 뭐 오늘 아침에 저 이렇게 뭐 마중 나가 주셔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맞아요. 현실적인 고민들이 막 생기면서 네. 또 다른 부담감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좀 생기더라고요. 예. 좋은 부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사실 소장님, 왜냐하면 저희 일하는 여성분들이 쉽게 육아를 못하는 이유가 경력 단절 때문에 지금 도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네. 경력 단절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 이런 한 분 사례가 제가 생각이 나요. 이제 그분이 네. 이제 저한테 막 찾아오셨을 때 네. 아이가 좀 심각한 문제가 많았어요. 심각한 문제가 많으니까 저한테 왔겠죠. 근데 네. 친구들하고도 너무 다투고 거의 학교에서 굉장히 욕을 먹고, 선생님도 얘가 문제가 심각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네. 집에서도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해가지고 엄마도 얘를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 상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을 네. 좀 강하게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는 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다고, 어떤 집중적인 치료? 아이를 데리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우리 센터를 방문해서 네. 같이 이렇게 뭘 해줘야겠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응? 왜요? 왜냐하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기가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오기 전주에 네. 자기가 회사에서 이사 발령이 났다고 하셨어요. 아. 회사에서 이사 발령이 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로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살고 애가 약간 다소 방치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얘도 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볼까 왔는데, 제가 얘한테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당황을 막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아버님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아버님은 또 외국에 가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마땅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네. 이분이 2주 뒤에 오셨어요. 2주 뒤에 오셨는데 2주 뒤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회사에, 외국계 회사였는데 또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회사에 이사 발령을 취소해 달라고 그랬대요. 취소해 달라고 하고 그냥 자기는 지금 하는 직급이나 아니면 조금 한가한 쪽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한 아이를 거예요.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네. 뭐 일단 지금은 당장 얘가 급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분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치료를 네. 하는 동안 힘들었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위기 국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위에 상사로 자기 후배가 왔어요.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만두지 마시라고. 굉장히 능력이 좋고 또 이것도 중요한 경험인데 아이하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네. 다양한 소비자들도 만나고 한 것이 어머님 원래 가진 능력에 더해서 추가적인 어떤 경험을 쌓으신 거 아니냐. 이 실력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제가 그만두지 말라고 하고 그분이 어쨌든 버텼어요. 네. 2년간 버티니까 애가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일을 좀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분이 이제 어떤 점포에서 일을 했는데 네. 결국은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점포에서 네. 이 좋은 성과를 내 가지고 네. 굉장히 잘 풀리셨고 지금은 그분이 아시아 태평양 책임자로 가 계세요. 굉장히 성취를 이후에 이렇게 하신 거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여성들이 잠시 경력이 단절된다고 해서 네. 능력이 단절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경력이 단절되면 앞으로 일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을 만드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분이 이 육아에 자기는 참여했던 이 시간이 네. 그분이 약간 가정용품과 관계된 일을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는데 그전에는 뭐 MBA도 하고 오고 해가지고 회계도 잘 알고 이런 건 알지만 직접 소비자들은 뭐를 원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애 키우면서 이렇게 신경 많이 쓴 시간 동안에 내가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분들이 경력이 안 단절되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여성들이 내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잘 안 돼 가고 있다, 나는 뒤로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분도 뭐 굉장히 좋은 예인데 사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경력 단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육아를 하는 동안 그 빈 공간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움에 대한 불안함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뭐 육아하고 저희가 일하는 직종하고 좀 비슷한 건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기가 잠깐 이 자리를 떠나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 자리를 메꾸면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자리를 자기가 못 돌아올 것 같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근데 있거든요. 어차피 인생은 내가 옛날에 활약하던 곳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네. 하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예를 들어 네.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김정근 아나운서가 네. 20대 때 했던 역할로는 못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40대에 어떻게 보면 다른 역할에서 굉장히 빛이 날 수도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이건 아빠들에 대한 연구예요. 육아 대디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네. 아빠들이 젊은 시절에 육아 참여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분들, 육아휴직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서양에서 했던 연구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육아에 참여하고 나서 행복도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뚝 떨어졌어요. 굉장히 불행합니다. 우울하고 안 좋아요. 진짜요? 한 10년간 안 좋아요. 10년간 안 좋은데 네. 10년이요? 10년을 안 좋아요. 근데 10년 뒤를 보니까 쭉 따라가는 연구를 해본 거예요. 네. 10년 뒤를 보니까 그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회사에서의 업무 성취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내와의 관계도 훨씬 좋고 해가지고 10년 뒤부터는 확실하게 이분들이 좋은 시간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육아라는 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아이가 나를 성장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충분히 사랑을 하면 사랑은 나에게 남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성숙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계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시간이 그냥 간다고 생각할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게 나에게 축적이 돼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고 네. 그 능력이 나를 더 빛나는 자리로 어떻게 보면 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리로 저는 끌고 갈 수 있다. 아니 이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여기서 박지은 씨가 좀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걸 또 경험을 하셨고 느끼셨으니까. 네. 제가 딱 12년 차죠 지금. 예. 12년 차. 아기 낳은 지 이제 12년 차. 육아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거죠. 예, 그래서 더 그런 것을 절절히 느끼는 것 같고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이렇게 이쯤 되니까 약간 남자들 이렇게 보면은 결혼 막 해서 아기 막 낳아서 키우고 하는 남자들 대충 보면은 이제 느끼거든요. 네네. 쟤는 지금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걸 느껴요. 이렇게 딱 보면 예, 예, 아세요? 예. 딱 보면 보여요? 얘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겠다. 왜냐면 어쨌든 이쪽으로도 저는 고수니까.
고수 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싹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3개월 배우는지 6개월 배우는지 아니 보일 거 어쩐지 아니에요. 진짜 죄송한데 김정은 씨 얘기하시면 이게 팔짱 끼고 이렇게 다 모든 걸 전 아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어느 정도인가요? 엄청 좋은 케이스예요. 아 진짜요? 가끔 있어요. 가끔 처음부터 그렇게 육아에 참여를 하는 네네. 그게 등 떠밀려서든 뭐 자의가 아니어서 억지로 하던 간에 네. 또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정말 열에 하나 정도 있거든요. 복 받으신 거예요. 그 육아로 내몰리신 그 상황이 좋은 거예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럼요. 지나서. 예. 그럼요. 왜냐면 네. 우리가 좋은 어떤 경험은 내 스스로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입에 쓴 약이 몸이 좋다고 네. 정말 좋은 경험은 정말 쓰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선택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저절로 하게 된 이 선택, 저절로 하게 된 그 3개월, 그 일 없음, 그러고 나서 아이와 함께했던 그 시간 복인 거죠. 예. 아니 그러면요 우리 박지원 씨한테 전 진짜 네네. 개인적으로 질문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장점만 얘기하셨잖아요. 음. 어쨌든 다둥이 아빠로서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힘든 점이요. 네 진짜 이거는 제가 힘든 점 좀 진짜 힘들었다. 솔직히 진짜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적어왔거든요. 네. 네. 정말 그 무게감에 대해서 현실로서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어떤 그 예, 느낌이잖아요. 예. 무겁지 않냐, 힘들지 않냐. 근데 정말 무겁다고 못 느끼고 힘들지 않기 때문에 이 답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게 정말 이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그 상황이 되면 그 근육을 갖추기 때문에 네. 무겁다고 못 느끼는 거랑 왜냐면 당장 다섯을 키우면 힘들죠. 근데 아내랑 저랑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우리가 힘든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못 느껴요. 그래서 지금 모르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마치 다이어트 하듯이 그 네. 명분이 되어주는 거에 감사하고 족쇄도 뭐 하나 족쇄가 이제 하나이신 거죠. 그렇죠. 아내까지 하면 족쇄가 둘이죠. 아내가 네. 족쇄인가요? 예, 뭐 그렇게 따지면 근데 네네. 저는 그 족쇄가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 족쇄가 이제 저는 지금 많은 거죠. 이 족쇄가 이렇게 많으니 뭐 제가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고 네. 어떻게 이 아니, 상황에서 죄송한데 왜 이지혜 아나운서를 족쇄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열쇠죠. 저한테는 족쇄가 아니라 열쇠입니다. 저는 그 네. 정확히 얘기하면 부담감도 네. 뭐 아름다운 부담감이고 족쇄도 네. 아름다운 족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네, 의미가 근데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로 저는 엄마들하고 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빠들보다. 근데 남자들이 육아에 열심히 참여하면 남자들에겐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냐면 남자들은 돌봄이라는 어떤 능력, 기능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아이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돌보면서 돌봄 기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풍성하고 성숙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원래 돌봄을 하도록 강요받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돌봄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데 네. 오히려 여성들은 내 주장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기획하고 조정하고 이런 지금 이 사회에서 남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기능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런 기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직업적 성공이나 자기 실현에 중요한데 또 집에 가면은 돌봄을 계속하고 내가 돌봄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압박을 느끼니까 여성들에게는 어떤 균형 잡힌 발전을 주는 것보다 네. 약간 내가 좀 뭔가 균형이 점점 이렇게 흐트러져 가지고 나는 그냥 이런 거밖에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 김정은 씨가 아까 좀 많이 힘들었던 시절도 뭐 살짝 얘기하셨지만 이것만큼 이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힘을 얻었다. 뭐 이럴 때 있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힘을 가장 얻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최고의 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매일매일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테면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네. 과거에 뭐 언제 좋았고 뭐 입사할 때 합격 소식 받을 때 좋았고 아이 탯줄 짤 때 좋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이상의 미래들을 아이를 보면서 그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아이를 씻기고 네. 이제 아내랑 셋이 누워서 아이를 재우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가방을 메고 저 멀리서 우리한테 손을 흔들어 주면 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울먹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상상만 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서 아이를 또 만나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은 네. 뭔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네. 계속 그려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꿈꿀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뭐 힘들었던 시절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싹 잊혀지세요?
싹 잊혀지진 않는데 네. 뭐 그 시절들이 많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은 아, 그 시절들을 잘 지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절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지금 상황이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박지원 씨 지금 1년 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네. 아주 중요한 거를 굉장히 정확히 깨닫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물론 지금도 저희들의 생활을 보면은 많이 힘들겠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저들은 힘든데도 늘 저렇게 행복하게 사네라는 게 또 보일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랑의 어떤 원칙 같은 것 같아요. 사랑이 당연히 힘들죠. 네. 우리가 제일 편하냐 안 편하냐로 따지면 혼자인 게 편한 게 맞죠. 그냥 아내만 옆에 있어도 힘들기도 하고 아이가 하나 더 네.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힘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결국에 사랑은 힘든 것이니 그 사랑이 힘든 것인 만큼 나중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시는 얘기였어요. 아내랑 앉아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삼남삼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끌고 오는 이 상황 속에 하나하나 나을 때마다 그 정말 치열한 싸움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게 믿기냐고. 예, 우리도 이게 믿기질 않아요. 그만큼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랑한 거에 대한 어떤 기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느껴져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공항에서 이렇게 내가 짐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내 손보다 더 큰 손이 나를 탁 잡으면서 네. 아빠 이거 저 줘요 하는 게 멋있는 목소리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딱 둘러봤는데 큰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 큰 둘째, 셋째 막 이렇게 막 뭐 두건 쓰고 막 이렇게 좀 멋도 부렸고 막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구나. 그래. 견디고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하는 사랑이 가치가 있구나. 이 삶이 분명 가치가 있구나. 이라는 확신이 드는 어떤 꿈이었어요. 그 꿈을 아내하고 나눴는데 그 꿈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삶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하니 내 몸이 가볍잖아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니 내 몸이 가벼우니 그거는 내가 고통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거 맞아요. 저는 이 순간에도 선물이 되고 훗날에도 선물이 되는 이 육아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 네네. 들으니까 둘째 낳아야 되겠어요. 원래 계획 없으셨어요? 아까 그 대기실에서 저 처음 만나서 네. 절 만나면 아마 둘째 생각 나실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듣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되네요. 아니, 근데 제가 네. 확률을 말씀드리자면 그 확률이 네. 어떠냐면 제가 어릴 때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 집에 다 놀러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디테일하게 아는 그 15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15명은 애가 다 많아요. 예, 그 다들. 우연이 네. 아닌 거죠. 예, 서로 지켜보면 그렇게 되는 어떤 현상이 있는 거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예.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 확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려 하지 마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 또는 그런 어떤 문화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상황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더 먼저 가신 분들의 말을 들으시고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세요. 어른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잘했다. 많이 나아라. 또는 열심히 살아라. 그게 축복이다. 열이면 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연이 아닌 거죠. 그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인정하는 게 맞는 거죠. 오늘 네. 저 박지원 씨 오늘 처음 뵀는데 진짜 이렇게 고수의 느낌이 나긴 나요. 그렇죠? 진짜 고수시네요. 이렇게 네. 마음가짐이나 이런 뭐 어떤 가치관 있는 게 확실히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지금 아이들 교육도 홈스쿨링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뭐 본인만의 가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으신 건지 교육관 같은 게. 네. 홈스쿨링은 좀 그랬어요. 물론 우리나라 교육이 뭐 좋은 점도 있고 지금 뭐 힘든 점도 있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7년이라는 시간의 깨달음을 아내와 나누고 나서 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교육할 수 있을까를 좀 찾아봤어요. 사례들도 들여다보고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물론 학교도 잘 가르치겠지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들여다보니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미디어도 좋고 교육이 오히려 지금은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나눌 수도 있으면서 교육도 될 수 있는 네. 서로의 교감도 되면서 많은 것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오케이. 물론 학교 보내는 게 좀 편한 작업이긴 하겠지만 네. 보내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좀 힘들겠지만 오케이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혹시 그 홈스쿨링
내용에 대해서 좀 불안하거나 뭐 조금 뭐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셨어요? 왜냐면 요즘 워낙 뭐 사교 열풍이다 뭐다 이런 게 그런 굉장히 얘기는 많이 심하니까. 합니다. 네. 아이들의 뭐 사회성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게 그렇죠. 떨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친구들하고도 좀 싸우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니 진짜로 학교밖에 없을 때는 그걸 걱정하는 것도 맞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가 아니어도 너무 동아리, 그러니까 발달된 어떤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학원이나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안에서 왜 우리가 같은 취미로 모이면은 더 즐거운 모임을 갖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상황보다는 네. 내가 방향성을 맞춘 곳에 가면은 거기서 더 즐거운 사회성을 갖추는 어떤 모습들을 봤거든요. 네. 경쟁도 없고 서로 격려하는 어떤. 왜 제가 당구 좋아하거든요. 300 치신다고요? 네, 근데 당구 동호회 가면 서로 경쟁 안 해요. 서로 이렇게 기술 가르쳐주고 독려하고 그러고 네. 그게 어떤 곳을 가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임에 가면 같은 마인드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 응원하고 독려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또 아이들에게 뭐 올바른 어떤 정서를 키우는 것도 봤고. 아니 어떠세요? 홈스쿨링 혹시 생각 있으세요? 홈스쿨링은 굉장히 부모님의 의지가 좀 강해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홈스쿨링 교육 얘기 나와서 지금 좀 드리는데 네. 제가 교육방송에서 행복한 교육세상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시대에 정말 자녀를 더 행복하게 키우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 생방송을 제가 5시에 지금 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네, 얼마 그래서, 없어요, 저희가. 네. 오늘 제가 여기서 또 인사를 여기서 네. 드려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잠깐 방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네, 네. 매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EBS FM입니다. 104.5MHz에서 제가 홍보 시간 아니고요. 네. 네. 라디오 행복한 교육 세상이라고 네. 정말 따뜻한 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교육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송 많이 좀 청취해 주시고요. 네. 5시에 생방송 때문에 저는 지금 일산으로 빨리 지금 가시려고요? 네, 지금 가야지 5시에 오프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그 육아와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우리 네. 여성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고 가세요. 네. 뭔가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그래서 뭔가 일에서 성취가 강하셨던 분들이 육아라는 길로 갑자기 접어들었을 때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경력이 단절되고 나의 삶은 이렇게 바뀌는 것인가, 뭔가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경험을 하시겠지만 가정에 아이가 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선물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물론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또 선물과 그리고 자기의 성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좀 같이 행복하게 누리시면 분명 어느 순간 아이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을 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순간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좀 많이 경험하시길 응원하면서 저도 그 순간을 좀 많이 경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아쉬워요. 네. 먼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방송 통해서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방송 한번 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지금 방송에 계셔가지고 이제 먼저 가셨는데 저희는 뭐 계속 얘기를 나누죠. 제가 이쪽으로 이쪽 자리로 갈까요? 이쪽으로 네.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소장님은 전문가로서 우리가 제 얘기를 이제 계속 이어나가면 그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혹시 상담을 하시는 부모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거기서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나요? 글쎄 뭐 그거는 네. 정말 각자 철학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거는 우리가 조언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더 나은 교육은 이제 박지현 씨는 또 나름의 이제 교육관이 있고 또 어떤 네. 분은 또 다른 교육관이 있는데 저는 어느 방향이 옳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뭐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 많은 이제 뭐 강연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요거는 조금 저희가 고쳤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뭐 이런 점이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부모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부모가 좀 좋은 사람이 되고 네. 아이가
부모를 좋아해야 돼요. 애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배우지 올바른 걸 따라 배우지 않거든요. 네. 아이가 부모를 좋아하면 부모를 따라 배우고 컴퓨터를 좋아하면 컴퓨터를 따라 배우고 그다음에 그쵸. 친구가 좋으면 친구를 따라 배우고 어떤 선생님이 좋으면 그 선생님을 따라 배우기 때문에 우선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면 나를 따라 배우면 애가 좋은 애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쵸. 문제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많고 나 자신도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좋아지시려고 하면 된다. 지금부터 네. 나 자신부터 발전하려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하고 발전을 하자. 예를 들어 어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애한테 너 이렇게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네. 애가 딱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도 거짓말 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어머, 하더래요. 어머.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너 조그만 게 응? 아, 엄마한테 대들고 지금 네. 엄마 똑바로 보고 그런 얘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엄마 보고 엄마도 거짓말 하잖아. 그러면 네. 아, 좋은 지적했다. 앞으로 엄마가 거짓말하면 그때마다 꼭 얘기를 해달라. 그때마다 얘기를 하면 엄마가 꼭 바꿀 테니까 엄마가 바꾸는 걸 한번 너가 보라고 이렇게 엄마부터 좀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박지현 씨도 혹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아빠도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긴장합니다 집에서. 어. 실제로 이제 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태어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네. 정말로 양치 잘하고요 저. 어떤 거요? 양치요. 아. 원래 양치를 이렇게 잘하던 어린 시절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아, 원래요? 근데 네.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내가 양치를 잘해야겠는 거예요. 충치가 많은 아이들한테 우선은 내가 해야지 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뭐 양치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어릴 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양치하라 소리를 잘 못 듣고 자란 게 어떤 면에서는 억울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치아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고 네. 아이한테 매를 듣고 혼내서라도 양치를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아이의 어떤 좋은 선물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러려면 어쨌든 내가 양치를 잘해야 되고 이불을 잘 개야 되고 네. 그 작은 습관들 하나가 이불 잘 개는 거고 양치하는 거지만 그게 내 하루를 바르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훌륭한 그렇죠. 네, 아빠가 더 되고 계신 거네요. 저 되게 굉장히 팔자로 막 되게 까불면서 걷던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걸음도 똑바로 걷습니다. 아, 아이들 그런- 눈치 보느라고.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그 요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잠깐 육아 프로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 케어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로 공부도 하고 육아 지침서도 보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갔는데 아이들을 딱 만나니까 그 지침서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박지현 씨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매 순간순간 이렇게 다 이렇게 견디시면서 넘기셨을까. 네, 저는 그러니까 육아는 절대 어떤 면에서는 그 교수님 말씀처럼 정답이 없는 것처럼 누구의 얘기를 들어서 되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랑 보는 거랑 분명히 다르고 네, 내가 아무리 뭐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어떻게 사는지 알아도 이게 눈으로 본 거랑 몰살당하는 모습을 본 거랑 네. 그냥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눈으로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육아도 그냥 알고 있는 거랑 막 이것저것 공부해봤는데 딱 들어가 보면 이제 다르거든요. 너무 달라요. 네. 네. 들어가서 뛰어들어서 느끼면서 내가 계획했던 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 순간순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돼요?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근데 소장님한테도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육아가 너무 생각처럼 안 되고 버거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원래 안 되거든요. 원래 안 절대 안 된다는 되더라고요. 네. 원래 안 된다는 거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육아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은 내가 노력을 좀 하면은 내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육아는 내가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꼭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도 좀 성장했고 아이도 성장한 것이 완벽하게 난데도 조금 존재하거든요. 그 정도면 저는 육아가 잘 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그쵸. 분들이 네. 육아를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오늘 뭐 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수시니까 지금 힘들어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일하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혹시 뭐 해주고 싶은 얘기들, 뭐 아니면 뭐 자녀 계획을 뭐 장려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그 제가 그 이번에 6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가장 많이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아이를 뭐 하나 낳거나 둘 낳으신 분들은 사실 거의 반응이 없으시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 더더욱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아예 얘기 안 하시고요. 네. 셋, 넷 낳고 그만 낳으시려고 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더 용기를 내시고 더 낳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먼 길이고 좀 어려워 보이는 거긴 하지만 그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느끼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금 느껴지는 그 어려움이 맞는 거고요. 쉬울 거란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그 상황을 견뎌내시면 분명히 실력은 늘어나고요. 네. 그때 또 편안함도 오는 거고. 뭐 한 가지 그냥 용기를 정말 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시대 맞잖아요. 네. 네. 뭐 아이가 태어나서 죽기를 하나요? 뭐 비바람에 맹수에 뭐 공격이 있기를 하나요? 네. 열이면 열 다 사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7, 8 죽던 시대고 네. 지금 어쩌면 더 우리는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아이 낳아서 이렇게 뭐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만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견디시면은 그만한 가치 정말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좋은 병원도 누릴 수 있고 좋은 집 환경도 누릴 수 있고 하니까 일하시고 애 키우는 거 힘들지만 잘 견뎌 나가셔서 다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애들 셋 이상은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네. 지연 씨 저희 7째 기대해도 되나요? 왠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희는 항상 그 아이를 낳고 네. 우리가 이 아이를 더 키우고 더 우리 건강과 우리 삶과 우리 생활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를 점검을 해요. 네. 그게 감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어떤 확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6을 낳고 키우면서 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 네. 고민을 하신다고요? 고민만 하고 끝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고민만 하다 말기를 좀. 네. 아 저는 사실 6째까지로만 만족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와, 아내의 진짜 생각을 모르겠어요. 문재인 저도. 대통령께 전화 받을만 하네요, 진짜. 네. 저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어, 아내분도 좀 생각해 주세요. 네, 제 아내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아내를 그쵸. 보시게 된다면 그만하세요라는 얘기도 한번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소장님은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힘들어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예, 네. 그 아이를 키우는데 힘든 게 많죠. 그리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자꾸 어긋나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아이를 봤을 때 저는 이거 하나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주세요, 아이한테.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마음속에 많은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 표현을 생각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내가 이런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이 작은 생명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구나.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칭찬을 네. 또 스스로에 대한 나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저희 뭐 물론 먼저 가셨지만 김정근 씨랑 우리 박지현 씨 우리 소장님의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사실 오늘 저희 행사의 주제가 그 Create Your Own Scene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지치고 육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좀 응원하기 위해서 힘들어만 하시지 마시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좀 최고의 순간을 좀 한번 연출해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그 주제를 정했는데요.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최고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 저도 사실 이 주제를 받고 나의 최고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고의 순간을 만들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최고의 순간을 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박지현 씨는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그 가수 VOS로서의 실패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 사업 실패도 같이 했었고 그때 네. 당시가 한 7, 8년 전인데 아우 너무 대단했죠 진짜. 네네 굉장히 네. 좀 그때 많이 좌절했고 많이 힘들었었죠. 그때도 이제 제 옆에는 가족이 있었죠. 아이가 셋이나 있었어요. 저 VOS 팬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눈을 감사합니다. 보고 말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 맞죠? 감사합니다. 네. 네. 데뷔곡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아내가 그 가정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때 다시 삶을 돌아봤고 그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늘 최고의 순간인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편하냐 안 편하냐로 따지면 참 불편한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사랑을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좀 힘들면 그건 어쩌면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데 노력을 하십시오. 그 삶을 그리고 그 아이를 또 그 남편을 그 가정을 열렬히 사랑하시면 아마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라고는 안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제 옆에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 오 그게 멋있다.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장님은 또 이게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본인 최고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지. 네. 예, 지금 저도 최고의 순간을 만들러 빨리 네. 연구소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구소에 네. 오후에 또 상담이 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그 누군가를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네. 가족을 만나는 것도 최고의 순간일 수 있지만 직장에서 또 나를 실현하는 순간도 최고의 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답게 더 힘을 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떻게 말씀 듣는 동안에 자기 최고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보셨나요? 네, 요즘 사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현실이 좀 녹록지 않지만 지쳐하지 마시고 가족이 계신다면 가족을 통해서 아주 행복을 한 번 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솔로라서 뭐 우리 지연 씨처럼 크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뭐 저도 어차피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조금 많이 공부하고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진행도 멋지게 잘해주신 한은정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